네, 논준보 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 모형 수정의 원리를 오늘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모형 수정이라는 게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원리를 확실하게 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모형 수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의의를 좀 아셔야겠죠. 모형을 수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론을 하셨던 또는 관점의 변환으로 만들었던 그런 연구 모형을 말하는 거죠. 연구 모형. 연구 모형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림. 그래가지고 이 연구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을 요렇게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시각화한다. 발음이 안 좋나? 시각화한다. 자, 이 시각화하는 그림을 왜 그려주고 있느냐? 미술 시간도 아닌데 왜 그려주냐면,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을까? 예, 그렇죠? 초등학교 미술 시간도 아니고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그려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 누구를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서비스 정신이라는 거죠. 독자를 위해서. 이 독자는 누군데? 바로 여러분들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또 다른 연구자,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왜? 이유가 뭘까?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일련의 무슨 과정이다? 서비스. 바로 서비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단 말이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이 안에는 수많은, 근거와,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과,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이런 것들이 막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냥 동그라미를 하나에 그려도 그냥 이렇게 그린 동그라미가 아니다 이거지. 굉장히 의미 있는 동그라미, 의미 있는 네모, 의미 있는 선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화살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하나 그려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열정을 바쳐서.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을 수정을 해야 된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정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원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단계를 두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제 모형이 왜 이렇게 안 써지는 거야, 이렇게. 자, 모형이 막 근거들에 의해서 일단은 모형이 설정이 됐어요. 모형이 설정이 된 단계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요렇게 설정이 돼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계로 왜 이렇게 글이 안 적혀지는 거야? 자, 이렇게 단계를 두 개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언제 수정을 하냐면 가설 검증 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정 도구 단계에서 가설 검증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헷갈린다. 가설 검증 전이라고 봅시다. 가설 검증 전 단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증 중 과정에서,
검증 중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 보실 수가 있어요. 검증 전 단계에서 모형을 수정하는 경우는 뭐 예컨대 우리가 이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형을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상관관계 딱 표를 보고 이거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있어야 영향력이 나올 텐데 이거 상관조차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영향력이 이거 제대로 나올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좀 수정해 볼까? 이런 이제 판단을 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보고 이 독립변수를 하나를 빼야겠다. 아니면 뭐 위치 조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형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형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데이터에 문제가 없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데이터의 정규성이나 이상치, 결칙치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다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검증 중 과정에서 모형 수정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몇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논문 지도 과정이나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원 또는 학교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각된 가설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이제 화살표 같은 거죠. 화살표 같은 것들을 제거한 후 다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형이 바뀌었잖아. 화살표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분석을 하니까 모형이 수정된 거지. 다시 말해서 막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설하고 이 가설이 예를 들어서 기각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 없애는 거지. 이거 없애고, 자,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형이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거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모형이 심플해졌죠. 심플해진 거. 자, 두 번째는 언제 하냐면, 주로 이제 요때는 이제 구조방정식에서 많이 하죠. 구조방정식에서. 자, 구조방정식에서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 첫 번째 방식대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가 이게 진짜 모형 수정에 아니다. 이건 세 번째로 돌려야겠다. 제가 이쪽 강조하는 모형 수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모형 수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을 하면서 우리 이제 modification indices라고 해가지고 MI 지수가 있어요. MI 지수에서 regression weight라고 있거든요. regression weight라고 있습니다. 요 regression weight라는 값을 내주는데 여기서 경로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시를 해줍니다. 추가했을 때 적합도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죠. 뭐 파체인지 값을 주니까. 자, 그래서 요 경로를 보고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자, 위에 거 1번은 모델이 좀 간명해지는 건데, 얘는 조금 복잡해지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경로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를 MI 지수에서 제공해 주지 않아도 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 두 번째 MI 지수에서 경로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떤 거냐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요거는 오로지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합도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화살표를 긋지 말아야 될 것도 막막 그어져요. 이거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실 텐데, 잠재 변수에서 막 그 측정 변수로 날아가기도 하고, 막 측정 변수에서 잠재 변수로 날아가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모형의 적합도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경로를 하나 비워놓는 거예요. 이론적 근거가 없어서. 나머지는 다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 이 경로가 이론적 근거가 없어서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근거가 없어서 비워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워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의도적으로 모형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의도적으로 모형 수정을 하는 경우. 자, 요 경우가 사실은 3번의 경우가 사실은 모형 수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모형 수정의 꽃.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번. MI 지수에서, 지금 이 구조 방정식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MI 지수에서 리그레션 웨이츠 값을 변경을 해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시를 해줍니다. 요거 하면 적합도가 개선이 될 거다 해가지고 다 제시를 해주는데, 자, 뭐 요렇게 자, 얘하고 넣어봐라, 얘하고 넣어봐라, 얘하고 간에 화살표를 넣어봐라 막 나오는데, 어떤 식이냐면 지금 잠재 변수가 요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죠. 요건 이제 측정 변수가 있고, 자, 요렇게 측정 변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화살표가 요렇게 날아간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자, 요 경우의 수는 어떤 거냐면 얘한테 날아가라 뭐 이런 거예요. 요 경우의 수는 얘한테 날아가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건데, 요게 만약에 있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요렇게 그으세요라는 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또 3번의 내 의도와 일치한다면 이거는 정말 적합도를 높이면서 새로운 경로를 하나 발견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형 수정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경우의 수가 나타나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을 삽입을 하면, 경로를 추가하면 모형이 조금 좋아진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론적인 근거를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얘가 이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근거 하에서 내 연구 문제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데 왜 얘만 측정 변수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느냐, 왜 얘는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의 관계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 수정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내 의도가 처음에 이론적 근거가 없어서 요 경로를 비워놨었는데 마침 MI 지수에서도 요 경로를 여기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경로가 MI 지수에서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시를 해주지 않고 내가 지금 3번에 의해서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 경로를 추가시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3번의 경우로 넘어갑니다. 3번의 경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모형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놔야 되겠죠. 모형을 두 가지로 이렇게 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모형이고 두 번째는 수정 모형이 되겠죠.
자, 기본 모형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는 근거 있다, 근거 있다, 근거 있다, 근거 있다. 요거는 이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수정 모형에서 MI 지수에서 이 경로를 추가하세요라고 돼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이 경로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추가를 했는데 이때 기본 모형에서의 적합도, 수정 모형에서의 적합도가 있죠. 모델이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잡해졌단 말이죠. 복잡해지면 감명도가 떨어져. 그러면 이제 감명 적합 지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자유모수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원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유모수나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동그라미들, 잠재변수 또는 이제 오차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DF가 올라가요. DF가 올라가면 카이 제곱 나누기 DF가 NC 값이라고 하는 건데, 카이 제곱 나누기 DF가 이제 NC 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normed chi square라고 해서 이 NC 값이 3 또는 뭐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값이 작을수록 좋다는 소리잖아. 이게 값이 작으려면 DF가 커야 값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분모니까. 그래서 DF가 커진단 말이에요. DF가 작아져. 내가 말을 실수했네요. 이런 자유모수나 그 잠재변수나 오차가 들어가게 되면 DF가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DF가 커져야 유리한데 DF가 작아지면 결국은 적합도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잡해지면, 모형이 복잡해지면 적합도가 불리해준단 말이에요. 나빠지겠죠. 기본 모형보다 나빠지겠지. 나빠지는데도 우리가 최종 판단을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만 나빠진다면 우리가 이 수정 모델도 모델로서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채택을 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은 이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다면, 그래서 얘보다 얘가 의미가 더 있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수정 모델을 최종 제한 모델로 채택해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은 이 이론적 근거가 없었던 이 경로를 새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론을 하나 더 개발하게 된 그런 쾌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모형 수정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MI 지수에서 이 경로를 추가하면 좋다라고 하면 적합도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적합도를 전제를 해서 이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형 수정에 대해서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좀 예상하면서 모형을 짤 때부터 좀 의도적으로 이론적 근거가 없는 거를 억지로 그냥 화살표 다 집어넣지 말고,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그냥 비워두세요. 비워두고 만약에 그게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면 MI 지수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비워놨던 그 경로를 추가하면서 적합도가 개선되거나 또는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복잡해져서 감명도가 떨어져서 적합도가 낮아질지언정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낮아지지 않았다면 그 모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경로를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술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 수정을 그런 차원에서 하셔야 될 거다. 그러려면 모형 설계를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